자, 대권 구도, 대권 경쟁이 본격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여야 경쟁자들의 이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여권의 대권 구도에서 일강 체제에서 양강 체제로 변하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 두 주자의 이 기싸움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.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 부분 분석해 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지금 보니까 사이다 대 핫초코예요. 네. 자,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인 것 같은데 이낙연 지사는 왜 핫초코예요? 네, 왜 핫초코라고 얘기를 하는지 영상으로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.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핫초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. 오후에 한 잔 정도. 왜냐하면 오전에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요. 네. 오후 3시 넘어서 커피 마시면 잠이 잘 안 와요. 네. 좀 단 걸로. 아, 그러시군요. 이낙연 전 대표가 매일 핫초코 한 잔씩 먹는지 처음 알았네요. 네, 그러니까 오후에도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핫초코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. 그래서인 건지 이 사이다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이재명 지사한테도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.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로 회귀하겠다. 그거야 본인의 자유지요. 하루 종일 사이다만 드시면 안 좋고요. 네. 아침에는 커피도 드시다가 네.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 하시고 네. 오후에 사이다 한 잔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네,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조언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. 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예선에서 김 빠진 사이다였다. 본경선에서는 다시 사이다로 가는 거냐? 사이다, 국밥 어느 쪽입니까? 일단은 좀 쏘는 맛을 줄인 사이다로 계속 가기로 했어요. 거죠. 그러면 이렇게 탄산 조금 낮춰서 조금 낮춰서. 예, 조금 낮춘 탄산. 왜냐면 쏘는 맛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탄산의 그 쏘는 맛 때문에 상처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본질은 잃지 않고 네. 대신에 내부의 상처는 최소화하고 원팀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. 네, 이 최근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 이재명 지사가 김 빠진 사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. 아니, 때리면 안 아픈 척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건지 네. 탄산을 줄인 사이다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탄산 조절이 좀 잘못된 건지 또 이재명 지사 발언과도 또 공방이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번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공방이 되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. 저보고 어떤 분들이 자꾸 뭐 말 바꿨다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 계시던데요. 저는 태세 전환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. 저는 5.18을 비난했다가 바뀐 사람이죠. 네. 바뀐 거 맞죠. 네네. 좋은 쪽으로 바뀐 거예요. 그런데 5.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또 박정희 그 찬양하던 분도 계시잖아요. 이낙연 대표가 뭐,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대통령의 그렇고. 찬양이다.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보고 표현상에 약간의 뭐 문제될 점들을 가지고 왜곡해서 윤석열 본인만 검증하자고 그랬다면서. 그 자기 가족들 검증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?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리 식구들끼리 용인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 들어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윤석열 전 총장 본인만 검증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아니 본인 가족으로 불똥 튀는 걸 좀 우려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죠. 네. 이렇게 보면은 이 얘기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공보 단장 얘기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는 5.18 학살을 옹호했고 그리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찬양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 즉각 이 왜곡, 날조하는 네거티브 공세는 사이다가 아니라 독극물이다라고 받아쳤습니다.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 얘기는 5.18 학살을 옹호한 게 아니라 이제 기자 시절에 이 어떤 사람의 발언을 이 쌍따옴표로 인용해서 기사를 썼을 뿐인 거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한 게 아니라 당시에 내가 전남지사였었는데 그때 이 같이 경북도지사였었던 김관용 그 경북도지사가 내가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 사업에 참여를 할 테니까 당신도 박정희 전 대통령 이 100주년 기념 사업에 같이 교차해서 이름을 올리자라고 해서 이름을 올렸을 뿐인 거고 같은 취지로 이희호 여사도 그때 이름을 올리지 않았었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해명이 맞다고 한다면 탄산이 좀 과하게
이번엔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재명 지사 최근 이제 본인의 사이다 지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 그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국민들이 사이다라고 호응을 하지 않는다. 이 사회 특권층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이 국민이 생각하는 사이다의 조건인 건데, 근데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한 이런 치열한 경쟁, 사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지금 사이다 이재명 그리고 핫초코 이낙연 두 사람의 이 대결 사실 수위가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. 이 대선일이 다가오면 뭐 사이다, 핫초코뿐만 아니고 뭐 쌍화차라든지 오렌지 주스 등등도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권자 입장에서는 메뉴가 많아지면 상당히 흥미롭겠죠.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가 얘기한 대로 진흙탕은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. 그렇죠? 자,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 여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. 이동석 기자. 지금 우리가 백브리핑에서 여당 내 주자들 간의 이 신경전 짚어봤어요. 그런데 주말 사이에 한 포스터가 상당히 좀 논란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이름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군필 원팀 포스터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사진을 함께 보시면 이낙연, 그리고 정세균, 김두관, 박용진 후보의 모습을 저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네. 저걸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군필 원팀이라고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, 강한 안보를 강조한 문구인데요. 바로 군대를 갔다 온 후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. 하지만 이재명, 추미애 후보의 모습은 쏙 빠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그러게요. 네, 일각에선 병역 면제를 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포스터가 아니냐,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여기 포스터에 나온 이 주자들도 이 포스터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뭐 달갑진 않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각 캠프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면요. 정세균, 김두관, 박용진 후보는 검증이 마타도어가 돼선 안 된다면서 군대 미필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포스터에서 날 제발 빼달라,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.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단연코 앞서 싸우겠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. 다만 이낙연 캠프에서는요, 우리 캠프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. 그러면서요, 포스터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질 않았습니다. 자, 포스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군필 원팀에서 4명의 주자가 있고요. 그 옆에 군필 여당, 미필 야당 해서 군필 여당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, 이낙연 전 대표 같네요. 그런데 미필 야당에 이재명 지사가 미필 야당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. 윤지영 기자. 네. 이 두 포스터를 보면 이재명 지사를 저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좀 어때요? 네, 이재명 지사 직접 사진까지 올리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. 이재명 지사가 군대를 가지 못한 이유, 바로 중학생 때 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서 이 성장판이 손상되면서 보신 것처럼 왼쪽 팔이 좀 비틀어졌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아서였거든요.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 사진을 직접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발언으로 확인해 보시죠. 제가 서글픈 얘기여서 좀 안 하고 싶은데 뭐 굳이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, 지금도 이렇게 팔이 이렇게 휘어서 저희 아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제가 어디 행사장이라 이런 데 서면 팔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건방져 보입니다. 제가 왜냐하면 팔을 이렇게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. 이걸로 마치 제가 뭐 병력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.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. 제가 이 네거티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, 저는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지적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음해 왜곡하는 것은 그런 게 정말로 네거티브 또는 마타도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자중해야 된다. 이 아픈 과거 때문에 군 면제를 받은 거였군요. 네, 맞습니다. 들으신 것처럼 이 장애로 인해서 군대를 가지 못한 것인데 마치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말하는 이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는 자중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. 은 의원님, 이 군필 포스터가 상당히 논란이에요. 앞서 이제 윤지영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
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픈 과거 때문에 면제를 받은 부분이었고 여기 포스터 나와 있는 이 주자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거든요. 상당히 이런 부분, 소위 얘기하는 이런 공격들은 옳지 않은 거 아닌가요? 그럼요.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. 일단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 포스터인데요. 이재명 외 다른 후보의 캠프거나 또는 지지자가 만들어서 유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. 아직 누가 만들었는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죠. 그렇죠. 어쨌든 이재명 지사 측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라면요. 이재명 지사가 병역을 면제받은 게 소년공 시절 그 아픈 기억 때문이라는 걸 대부분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도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면 상당히 치졸하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물론 이제 대선이나 이제 장관 검증이라든가 해서 도덕성 검증에서 병역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편법 등을 동원해서 병역을 면탈했느냐라는 걸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이제 아픈 과거로와 관련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이건 검딱 보면은 나오잖아요. 이거. 네. 그래서 이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이재명 지사 그렇게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오히려 이 만든 쪽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후보 간의 네거티브 검증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오해받는 게 싫어서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건 역풍이 불 수밖에 없죠.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졸하다. 지질하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문제는 지금 민주당 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돼서 후유증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네거티브가 경쟁이 치열할수록 잘 먹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는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쓰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. 이미 알고 있던 것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겹치면서 선택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을 대권 후보들이 떨치기 어려운데 물론 이제 적절히 활용하는 건 후보 검증 차원에서 불가피하죠. 네. 하지만 이제 정확한 팩트가 아닌 아까도 5.18 옹호라든가 박근혜 찬양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. 박정희 찬양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부정확한 내용으로 왜곡해서 비틀어서 마타도어를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본인한테 그 공세를 한 본인한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마타도어식으로 흑색선전이 난무하게 되면 난타전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됐을 때 상대 진영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부가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.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. 네,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쨌든 아직까지 이 포스터가 어디서 제작을 된 건지 이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. 한번 지켜보시죠. 자, 이동석 기자. 그리고요, 제 뒤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, 이낙연 전 대표 소위 단톡방 가지고도 공방이 세요. 네, 맞습니다. 김은민 기자가 앞서 백브리핑에서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공방이 계속해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권 내 1위, 2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건데요. 최근 이낙연 후보의 비방글을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대화방에 올렸다는 의혹이 전면에 드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도와달라 이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. 이 비방글을 올린 사람, 다름 아닌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이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요. 이재명 후보는 본인 관련 여부를 밝히라며 당 선관위에도 정식 의뢰를 했다고 밝혔는데요. 일단 이낙연 캠프 측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SNS 계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가?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서 우리 당이 받아들이는 자세나 처리하는 자세 매우 엄중해야 됩니다.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그 내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정치 중립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휘 권한을 행사를 해서 감사 중이고 직위 해제했다는 보도가 아마 오늘 나갔을 겁니다. 네, 이재명 지사는 선거에 개입해서 물의를 일으킨 건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요. 직위 해제를 하고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. 하지만 이낙연 캠프 측에선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
이재명 지사가 해당 글을 올린 사람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. 근데 모르는 일이라는 발뺌은 곤란하다.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글쎄요, 윤지영 기자, 계속해서 두 사람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?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부분 너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좀 나타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좀 자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건데요.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우리의 경선은 독창이 아닌 합창이어야 한다라면서 네거티브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이 경선 후보의 인심 비방을 삼가는 것 등 이 원팀 기조를 강조하는 취지의 3대 원칙, 6대 실천안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. 이재명 지사 역시 이 치열한 경쟁이 자칫 이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십상이라면서 머시 중원지를 기억하는 건 경쟁 주체인 정치인의 몫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윤 기자, 그런데 뭐 요거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나훈아 씨 콘서트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나훈아 씨가 이 콘서트장에서 소위 그 이재명 지사 바지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나훈아 씨 하면 이 바지 발언의 원조격이죠. 그렇죠, 지난 네. 2008년 있었던 기자회견 모습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모습을 최근 이재명 지사가 바지 발언을 하면서 다시 상기시키게 됐거든요. 이 모습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?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믿으시겠습니까? 믿으시겠습니까? 네, 나훈아 씨. 이 모습을 회상한 듯 이 지난 16일 콘서트에서 아니 내가 바지를 어쨌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 바지를 가지고 오라면서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 비쌀 건데?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이 바지 발언 원조로서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으로 자신의 과거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 좀 불편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.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 지사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가수 나훈아 씨에 대한 비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테스형 성향이 원래 태극기 부대 쪽에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다라는 등등의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이 반면에 일부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보다 정권에 굴하지 않는다. 가수가 웃자고 한마디 한 걸 다큐로 받아들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. 이 앞서서 나훈아 씨는 지난달 30일 방영된 그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 지난 명절 때 방영이 됐었죠. 네. 여기에서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라면서 이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서 이 현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바지 발언 때문에 과거의 일이 자꾸 소환이 되니까 이 부분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. 자, 이 대권 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. 지난 한 주 이 대권 주자들 어떻게 변했는지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. 김현미 기자. 네. 매주 월요일마다 발표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. 네. 이 여론조사 지난주는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? 네, 저희가 항상 요 며칠 방송에서 계속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 격차가 더 좁혀진 모습입니다. 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윤석열 전 총장이 30.3%, 이재명 지사가 25.4%, 이낙연 전 대표가 19.3%입니다. 사실 윤 전 총장이랑 이재명 지사의 차이는 4.9%포인트,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니까 늘 그렇듯 오차 범위 내의 차이기 때문에 뭐 엎치락 뒤치락 두 사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모습입니다. 이 두 사람 보면은 차이가 6.1%포인트입니다. 역시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.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전 대표의 두 사람의 지지율 오차 범위 내에 든 거 제가 알기로는 최근 요 몇 달 동안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여권의 상황 짚어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본경선을 앞두고 이 신경전이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백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. 유권자들은 아마 진흙탕은 원치 않을 겁니다.